이별을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욱님이 생각하시는, 저는 왜 이별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김창욱님이 진짜 저라도 이별 진짜 이분하고 생각해야 할 거야. 나 진짜 군인 시절부터 김창욱 교수님을 좋아하는,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아나운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화장을 못할 정도로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직종으로 가라는 하늘의 뜻인 건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직종으로 가라는 하늘의 뜻인 건지 너무나 괴롭고 막막한 취업 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지혜를 빌려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문맥이 보통 이게 한 60대 이상 돼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소장님의 지혜를 빌려 힘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늘의 뜻인가요? 너무나 괴롭고 막막한 기간을 보내고 있사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이 그 이유는 뭐 어떤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직업에 대한 권유를 되게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스스로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때는 교집합이 있다가 어떤 때는 교집합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목표가 같이 있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미복을 너무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겉멋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겉멋들고, 그래서 이제 연미복을 너무 입고 그 보타이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넥타이를 이렇게 하는데 보타이라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미복 안에 이제 조끼를 입고 제비꼬리가 뒤에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무대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뭘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성악과에 들어가 보면 연미복 입을 날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 목적이 충분히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타겟 그리고 형태는 약간 길들여지기도 하고 식상해지기도 하고 뭔가 나를 새롭게 하는 느낌이 이제 덜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각 정보를 계속 똑같이 주면 길들여지고 나서는 신비하다거나 고맙다거나 새롭다거나, 쉽게 말해서 쾌락을 덜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보다 훨씬 오래 가는 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사실 재미있는 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래 가게 하는 건 흥미가 아니라 의미, 가치. 그리고 목적이 맞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아나운서가 뭐 외적인 이유로도 안 될 수 있고, 아니면 나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디션장 보러 갔더니 장난 아닌 애들이 많은 거야. 야, 쟤네는 스펙, 외국어, 목소리, 얼굴, 와, 나도 동네에선 좀 한다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막막함과 막역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이 타이틀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있다면 우리는 여기를 넘어설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왜 이 강연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뭐였냐면요, 제가 뭔가 좋아진 게 있었어요. 살다가 어떤 원리를 만나서. 그래서 내 삶이 변했어.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이 원리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나처럼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저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내 열등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건강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공부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고 나보다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아유 그걸로 너무 본인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된 이 원리를 왜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좋아졌을 때 그것을 보는 게 자기의 쾌락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래 가려면 이기적이어야 돼요. 지 좋아서 해야 오래 간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좋은 게 내가 좋아야 내 이기잖아요. 안 그러면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된다고요. 남을 이롭게 했는데 나중에 너무 억울해 내가. 그럼 원망하게 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디프레스 되잖아요. 그러니 왜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제는 아나운서라는 그게 내가 뉴스를 진행하고 싶고 대단한 프로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형태의 아나운서는 수없이 나올 수 있다. 그 아나운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에 뭐 아토피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유튜브로 아나운서를 해.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아나운서 너무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지금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하면 아토피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나의 꿈을 멈출 수는 없고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스피커로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래서 난 1인 방송국이 되어서 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다. 제가 앞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 숨겨진 것들 그것들을 나의 시점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쓰겠어요, 댓글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너무 멋져요. 진짜 잘 되길 바랄게요. 뭐 너무 당당한 그 모습 진짜 보기 좋고 구독할게요. 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전형적 그 아나운서의 세상에서 훨씬 넓은 세상이 이미 열렸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why?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기술적 포인트인데 제가 추천한다면 목소리를 너무 아나운서 틀에 넣지 마셔라. 그러면 더 넓은 세계를 하기에는 방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소리를 그렇게 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김창욱입니다. 아주머니 오뎅 떨어졌습니다. 계란말이 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밖에 못 해요. 이거는 그 소리가 나를 먹은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이거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지 마시고 본인이 되셔라. 그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엄청 중요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별을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욱님이 생각하시는 자, 저는 왜 이별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분이 지금 김창욱님이 진짜 저라도 이별 진짜 이분하고 생각할 거야, 나 진짜. 김창욱님이 생각하시는 주변 여자 지인분들에게 모국어가 예쁜 이성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욱님. 지금 이제 교제하시는 분은 모국어가 좋지 않다라고 느낀 거죠? 아, 모국어가 좋지 않다. 한 몇 년 정도 만나셨어요? 2개월.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는 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해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매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매너. 근데 연애는
상대방에 대한 매너뿐만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함께 시간의 교집합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매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나 그 남자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는 결정을 했고 이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곧 나에 대한 존중도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는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아, 저런 케이스의 사람과는 나는 이제 가치를 느끼진 않는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가치를 느끼는데 저 부분이 같이 가야 하기에는 나는 좀 버겁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도 여자에게, 여자도 남자에게. 그래서 웬만하면 매너 있게 이별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연애도 때로는 아프게지만 결혼도. 근데 우리는 이제 헤어질 때 저 새끼 쌍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아유 저 새끼를 내가 미쳤다고 만나가지고 씨. 그리고 사람이 망치를 잡으면 몸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망치를 딱 드는 순간 튀어나온 몸만 보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별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는 몸만 보이기 시작하고 못이 더 잘 보이고 확대돼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위성을 해야 또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만나고 이별하는 건 비추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이렇게 최대한 매너 있게 예의 있게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또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막 우리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하다 안 하면 그래 나 같은 새끼가 뭘 여자를 만나 아유 나는. 그리고는 이제 여성 혐오로 가고 자기 비하로 가고 거꾸로 되면 남성 혐오로 가면서 자기 비하로 가고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 인생은 과정이니까 우리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났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조금 합의되긴 어려워서 같이 이별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매너 있게 이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1번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나의 감정을 담는 순간 메시지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감정은 담지 않고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존중하면서 말한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실력이 있고 자세가 낮아야지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자세, 나의 애티튜드가 어떻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더 화가 나거나 공격을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소한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자세와 태도를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 비난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하고 오히려 고마웠던 걸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러면 그 남자가 야 그러면 기회를 좀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몇 가지만 생각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또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0대 군인 시절부터 김창옥 교수님을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던 중 문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갖는 차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내가 개선해야 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명상단체에 계시는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상당히 심오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성찰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핸드폰 보다가 이 말은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마침 이 질문자 분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있어서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겁니다. 당신이 중간쯤에 갔을 때에는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당신이 꼭대기에 올라설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God bless you. 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며칠 전에 이제 라디오 스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짤로 이제 유튜브에 뜬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50만 뷰가 된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그 뭐 실시간 인기 동영상 그게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50만 명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보게 됐냐면 댓글을 보게 된 거예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지 않겠어요?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봤으니까. 근데 보통 김창욱 TV의 댓글은 보통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행복하세요, 김창욱 강사님,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어려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라디오 스타는 김창욱 강연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모든 경우의 사람들에게 예능으로 나간 거니까 이분들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극과 극인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고 답글을 달까? 그냥 나 김창욱이라고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저 글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야 네가 뭐 모질라잖아. 그럼 사람들은 너한테 뭐 막 그럴 거야. 그리고 네가 중간치 가잖아. 그럼 뭐 이렇게 인정하진 않아. 근데 네가 올라가잖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널 끌어내리려고 할 거야. 근데 아까 저 얘기에 대해서 전 100%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다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낮은 환경에 있을 때 야 화이팅해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중간치에 갔을 때 야 더 하면 더 잘 돼.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야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띌수록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도 항상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 너무 사람들의 그것에 그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살되 완벽하지 않고 모자랐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자. 왜냐하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비전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열정이 많고 그 비전이 많고 그 욕심이 많고 그 성실한 사람들은 이때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인생이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대가가 그만큼 안 오고. 근데 나 진심인데? 나 진짜 이거 그냥 서글서글하게 하는 거 아닌데? 왜 그걸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찰은 거울과 같다. 거울 보는 거. 거울은 하루에 몇 번쯤 보면 좋겠어요? 예? 2번? 너무 안 봐도 문제. 계속 거울을 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감탄을 해도 문제.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글을 주신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모자라게 보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울을
좀 더 제가 보기에 적정한 게 50이라면 65, 70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거울을 봐야 할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자기를 섬세하게 계속 보는 사람들만 쓰는 문맥이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조금 덜 봐라. 덜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애정을 갖고 봐라. 애정 없이 나를 계속 성찰하는 것을 자기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장해요. 성장하고 발전해요. 근데 뭔가 그 느낌이 글루미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고는 깊은데 좀 뭔가 제 기질이 그렇고요. 그래서 성찰은 조금 덜하고 차라리 유쾌한 나의 길들을 좀 가자. 이렇게 우리 형제님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좋은 노선을 탔다.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일치할 수도 없다. 그러니 고민하되 나를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길을 가셔라. 그렇게 추천할게요. 우리의 사연이 슬픔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사연이 각각 자기의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소명은 나의 탤런트와 세상 사람들의 필요성이 겹쳐지는 그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게 소명이래요. 무슨 신이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소명이 아니라 나의 탤런트와 사람들 세상의 필요성이 겹쳐지는 그 지점에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동이고 그게 음이고 그게 흥미고 그게 소리고 그래서 영어의 소리 voice 그 voice의 어원을 둔 단어가 vocation 천직 소명 job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job은 job vocation은 하늘이 자기를 불렀다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부르는 건 종교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깊은 저쪽 그 코드의 부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은 없어도 자기의 소명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들은 아니어도 자기의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사랑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